내년부터 이제 다원에서 이제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된 구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나무 그림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건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개념과 기본 문제를 먼저 다루겠죠. 이게 당연히 뭐 나무의 이제 저 기둥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최고난도 문제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 수학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고1 딱 겨울로 들어가는 이제 현 중3 학생들 입장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때 이미 뭐 선행을 좀 몇 번 했을 거고 어느 정도 유형 문제도 풀었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많이 잘 배웠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난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만 잘 풀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뭐 열심히 뭐 풀고 난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필요해요. 선생님 이제 고난도 문제 주세요. 저 이것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뭐냐라고 하면 이 나무 가지 끝에 있는 것들만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시간을 흐르다 보고 점점 이제 다시 구멍들이 생기게 돼요. 이 나무의 색칠한 것들이 이제 옅어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구멍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나무 가지 끝을 공부를 하면 사실 그래요. 그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 20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여기 맨 끝 하나 공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차 함수라는 거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결국은 이 공수에서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겠죠. 그 내부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5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뭐 2차 함수 활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5가지 유형으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좀 더 분류하자면 이 근해 분리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분류가 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래 디립다 어려운 문제만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어떤 정말 최고난도 문제 하나 풀었어요. 그거는 사실 이 근해 분리에서도 유형 하나 그거 하나 공부한 거고 그럼 그 문제를 이해를 잘했다. 그거는 이 유형 하나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기초 개념들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건 티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본인이 풀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내신에서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시험에서는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제가 지금 문제를 풀이할 건 아니고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 경기고 문제예요. 보시면 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1번만 보시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내신 문제인데 약간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이러면은 왠지 그냥 좌표에다가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림 그리고 왠지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래프하면 그냥 그리는 것만 이때까지 배워왔었거든요. 웬만한 문제들 다 그렇게 했었고. 근데 사실 저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자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선행했을 때 한번 배운 적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배운 적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 매년 제가 체크하고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까먹고 있다가 결국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약간 황당하다는 거죠. 저게 뭐냐 싶다는 거야. 제가 실제로 이 당시에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왜 좀 제발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아이한테 제 가르친 아이한테 그래서 너네 반 아이들 이거 맞췄냐 하니까 대다수가 그냥 이건 3점은 그냥 날리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 정신영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4번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불친절합니다. 집합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좌표에 나타내지만 말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개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은 나는 개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수를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 겨울 방학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개념을 합니다. 이거는 개념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심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깨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5개념이 많이 발생하는 개념 아니면 함정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매일 단원마다 두세 개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말장난하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하면은 이게 맞나? 이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개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내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공통 수학 원투라고 돼 있는데 공수 원투에서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글씨 크기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부교재 뭐 이렇게 사관학교 경찰대. 근데 사관학교 경찰대는 굉장히 뭐 거의 안 나온다. 근데 조금씩 기습적으로 막 한 10년 전 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동네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한 절반은 프린트를 쓰겠죠. 절반은 부교재를 쓸 겁니다. 프린트를 쓰는 학교에서의 프린트 출처는 정말 웬만하면 다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뭐 사실 올림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EBS 교재인데 그 내에서도 보면은 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형편도 있고 고난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이 교재 문제들의 출처들이 모의고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학의 신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그 교재만의 문제도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와 변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또한 학생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내신 문제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신 문제 열심히 풀어요. 사실 근데 그거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거든요. 그럼 모의고사의 그 원본 문제도 풀지 않은 채로 계속 내신 문제 바로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겨울 방학 동안에는 주로 이제 모의고사 저 원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좀 사실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고 많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정말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겨울 방학 때는 끝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나중에 이제 변형을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미적분 원 이제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더 많잖아요. 모의고사가 2학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3학년도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EBS 수능 특강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필수예요. 사실 학교별로 선정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는 고3을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는 고2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 일단 겨울방학 때는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워낙 풀 게 많다 보니까 결국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별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고3에서 이제 문제가 나간다고 하면 이건 이제 고2가 나중에 그 고2 모의고사에서 그걸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중공 문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든 개념들을 다 알 수는 있도록 겨울방학 때는 이제 끝내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 항상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결국 겨울방학 동안 하는 게 뭐냐, 모의고사 문제들 다 풀고 그 다음에 개념들 아이들이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정리하고, 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보고 하겠죠. 테스트에서는 이제 결국 이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한 변형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변형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 풀고 그 테스트를 틀리면 그 테스트에 대한 또 변형 문제를 뭐 2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해서 다시 풀고 그것들이 이제 하루에 이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교재 구성이거든요. 그냥 한 페이지만 그냥 찍어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왼쪽 페이지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문제들, 주온 문제들을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풀이를 하고 나면 이건 이제 제가 풀이할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변형 내신 문제들이 있겠죠. 이건 학생들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기여고에서 나왔고 이건 세종고에서 나왔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제가 이제 하는 수업의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는 어쨌든 개념만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수업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가르치죠. 자, 정석적인 풀이라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 내신이라는 게 50분이잖아요.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어서 된다는 건 사실 이 동네 내신으로는 약간 불가능합니다. 수능은 가능해요. 수능은 당연히 그걸 권장하는 것도 있고 내신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정석풀이도 가르치겠지만 당연히 효율적 풀이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개념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이차 함수를 기하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풀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바로 이거부터 가르치면 안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정석풀이를 배우고 이걸 배워야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것부터 배우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맨날 모든 문제마다 한 줄 풀이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딱히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석을 알고 나서 이 개념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야 이런 관점은 어떨까라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통 수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석풀이가 있는데 이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자 마지막에 저희가 그러면은 3월이 있고 4월이 있겠죠. 4월에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요. 내신 대비 때는 그때는 이제 검산 방법이나 시험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검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산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권을 긁는 거예요. 물론 준비를 많이 했으면 뭐 당첨 확률이 높은 복권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의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이제 검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검산이라는 게 다 풀고 검사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한 문제 풀고 검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한 문제 풀고 검사합니다만 제 방법이 꼭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 맞춰서 그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 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까 말한 이 나무의 끝 최고난도 문제들을 풀게 되겠죠. 정말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것이고 당연히 뭐 서술형도 하고 뭐 첨삭도 하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인 게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배점이 높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어요.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매년 기조는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학교들이. 저는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훈련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4월 내신 거의 임박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훈련들은 이게 이제 제 커리큘럼이에요. 예, 연간 커리큘럼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11월에는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경우의 수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이들부터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게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일단 경우의 수가 저희 공수 1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경우의 수를 배웠을 때 되게 쓸 때가 많거든요. 확통도 확통이지만 뭐 집합이나 함수에서도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이제 11월 달에 3회 정도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여기 학원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먼저 대수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방학 중 12월부터 2월까지는 화목일 시간표인데 그동안은 이제 이 대수를 공부를 하고 한 바퀴를 빨리 돌린 다음에 대충 한 1.5회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회독은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0.5동 안에는 엑기스 거기서 좀 테마별로 정말 중요한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공수 1, 공수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배부된 저희 브로셔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시간표인데 이게 화목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일요일도 뭐 나중에 아니지 화목이라고 돼 있고 이 클릭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화목 1 시간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특강이 제가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미적분 원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해요. 이건 이제 1월 7일 날 개강하는데 마찬가지로 대수처럼 제가 이제 개념 수업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고난도 EBS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도 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이제 클리닉을 해요. 이때는 뭘 하냐면 제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날 숙제가 있잖아요. 저는 미리 아이들한테 그 클리닉 때 고지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때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풀 거야라고 고지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 난 이 문제 틀렸는데 모르겠는데 싶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수업적 클리닉이 이제 해결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하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테스트를 보고 뭐 수업을 하고 그 동안 이제 오답노트도 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답노트를 수령하고 수업 후 클리닉에 가서는 이제 그 테스트에 대해서 틀린 문항들
대해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둥이 문항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뭐 쌍둥이라는 게 뭐 세 쌍둥이일 수도 있고 뭐 다섯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문제 수가 좀 중요도에 따라서 2배수에서 5배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풀게 될 거고, 숙제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클리닉에서 이제 좀 완료를 짓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 그러다 보면은 이때 하지 하고 상습적으로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좀 약간 참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압박을 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어쨌든 간에 수업 클리닉에서는 이 오답 숙제 당일 숙제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완벽하게 이제 완료하도록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는다. 좀 착실한 친구들은 당연히 시간이 남은 편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다음 숙제 미리 이제 하게 해서 완료하고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이제 모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카톡 질문 받고 내신 시험 끝나면 시험지 상담을 받아요. 이제 아이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뭐 시험 전략,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 어떻게 더 맞는 것 같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전략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기껏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거를 펼쳐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시험 전략에 대해서는 저가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지 상담하고 뭐 테스트 결과나 이런 것들이 누적 성적들이 있으면 당연히 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께 이제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설명에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저를 잘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한번 저에 대해서 피드백을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저희 그 이전 학원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 나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내년을 위해서 피드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평상시에 막 그렇게 날뛰고 그냥 뭐 이런 아이들인데, 그때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사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과 서비스 용역 제공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철하게 얘기를 해달라. 굉장히 열심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그러고 제가 당연히 읽어봤죠.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날카롭고 좀 제가 평상시에 그냥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막 내보이진 않았는데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아이들이 잘 캐치를 해주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뭐 밤새 가지고 뭐 작업을 했는데 이 자료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그래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 되게 저희 입장에서 보람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강 후기를 이제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거를 좀 거짓 없이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런 건 찍었어요. 뭐 선생님 잘생겼어요. 뭐 옷을 잘 입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게 브로셔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건 이유가 아니니까 뭐 사실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가 좀 지우고 나머지들은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저를 잘 표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브로셔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부교재나 이런 것들 변형은 정말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줄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한 1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배수나 3배수 이렇게 문제를 만들겠죠. 근데 저는 일단 최소한은 한 150문제 이상 만듭니다. 일단 한 문제당 한 6배수, 7배수 정도까지도 만드는 편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떤 학교 아무리 소수 학교라고 하더라도 저는 부교재나 프린트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할까라고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이게. 그 친구도 멀리서 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정말 최상의 퀄리티로 부교재 프린트 변형을 만들어 주고 있고, 뭐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할 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많이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잠 깨는, 제가 이제 어쨌든 재미있는 수업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뭐 상담이 고마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담을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하면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진짜로. 제가 저의 과거가 좀 힘든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 학원 기준 3레벨인데 다 1등급 나왔습니다. 서울고 영동고이거든요. 어쨌든 1등급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짧지만 짧고 길면 길지만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다원 구재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